지금들은 다 합격권에 들어갔으니까.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꼭 올해 합격증을 손에 쥐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3번을 보도록 하죠. 53번. 이것은 우리 요약집 83페이지 있는데요. 도시개발법상 개발계획 수립 시 거기다 줄 거예요. 개발계획 수립 시 포함시켜야 할 다음 사항. 이게 박스 안에 있는 것이 다 개발계획 수립 시 포함시켜야 할 사항입니다만은 이런 사항 중 그 다음에 줄 겁니다.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는 사항. 거기다 딱. 그래 그 말에다 딱 줄 것이고 그 말 나오면 뭐가 떠올라야 되냐. 박수 셋이 떠올라야 돼. 박수. 거기다 써놓으세요. 이게 떠올라야 답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도시개발구역을 지한 후에 개발계획에 포함시키는 사항이 4가지 있는데 4가지가 저 밑에 히읗, 가나, 다가 있죠. 히읗 보면 도시개발구역 박 할 때 그기다 줄 것이고 박에다 동그라미 쳐요. 박. 그 다음에 가번 수용 사용 후 대상이들은 나무 읽어보시고 수용 그기다 줄 것이고 수 동그라미 치고 나번에 마지막에 임대택 건설계획 등 세입자에 그기다 주고 세입자 그기다 줄 것이고 세입자 동그라미. 그 다음에 답은 순환개발 그기다 줄 것이고 순했다 동그라미. 그래서 이걸 우리는 박수 세순 이렇게 암기해야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했습니다. 고로 답은 5번이었죠. 그리고 이 박스 속에다가 하나 씁니다. 중요해 가지고 지구단위 계획. 지구단위 계획은 거기 박스 안에 보면은 뭐 인구 수용 계획, 토지 이용 계획, 뭐 교통 체류 계획, 환경 보증 이런 거 쫙 나오잖아요. 재원 처달 이런 것들은 개발계획 수립할 때 꼭 개발계획에다 포함해서 수립하는데 그래서 개발계획에 포함시켜야 할 내용인데 지구단위 계획은 개발계획 내용에 포함시켜야 할 내용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이것은 바로 무엇을 할 때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치상 무엇 할 때 거기다 포함해서 이걸 작성하느냐? 실시계획. 그렇죠? 그래서 실시계획 내용 이것은 개발계획 내용이 아니고 실시계획 내용이다. 우리 요약집 몇 페이지 있다고 그랬나요? 아까 몇 페이지 있다? 107페이지 있죠. 107페이지 맞나요? 107페이지 보시면 박스 안에 있을걸? 있죠. 107페이지 페이지가 맞는가 모르겠네. 자, 그래서 우리 요약집 107페이지 박스 안에 보면 그거 다 써놨습니다. 지구단위 계획은 개발계획 내용이 아니고 바로 실시계획의 내용에다 집어넣어야 한다. 이렇게 그걸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여러 번 출제되었습니다. 요약집 107페이지 있는데 83페이지 83페이지 아닌가요? 107페이지지. 107페이지 미안해. 몇 페이지 있다? 107페이지. 자, 그 다음에 이제 54번을 보겠습니다. 54번은 요약집 106페이지 있는데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그것다 죽습니다.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지역. 먼저 구역을 딱 확정하고 나중에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을 해도 되는 경우가 바로 6개가 있죠. 거기 1번 자연녹지 생산녹지, 2번 도시역 예후적인 보호생계 농자에서 개발한다. 3번 국장이 국가기후발전을 위하여 중앙장과 협의해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려는 지역일 때, 다만 자연환경 보전을 지정 못한다 이럴 때는. 4번이 중요하죠. 40 이상을 지으시고 그랬다 30 이하, 이게 아주 가장 키포인트죠. 그래서 드렸습니다. 해당 도시개발구역에 포함되는 주상공 면적 합이
전체 구역 면적의 100분의 30 이하일 때에는 먼저 도시발구역 정해놓고 나중에 개발구역을 수립해서 고치해도 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5번도 맞습니다. 그래서 1번부터 5번까지 4번 수정해가지고 이게 전부니까 이걸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55번 도시개발법상 가로 안에 들어갈 면적이 틀리게 연결된 이렇게 되어 있죠. 첫 번째 동그라미 보면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하기 위한 주민 의견 청취 절차가 있는데 주민 의견 청취하게 될 때는 그 입안을 할 도시개발구역 지정 개발계획 개요 시행자 시행방식 하는 사항 공람기간 등을 그 도시개발구역 면적 얼마 미만이면 일간신문에다 그러한 내용을 공고하지 않고 지자체에서 관한 공부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다 공고해서 처리되는가 10만 미만일 때 10만 이상이면 일간신문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다 공고를 하게 됩니다만은 10만 미만일 때는 일간신문에다 하게 되면 엄청난 돈이 들어가니까 비용이 들어가니까 그걸 면제해 주고 있어요. 일간신문에다 공고하지 않고 공부하고 홈페이지에다 공고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동그라미 국장, 시도사, 시장군수, 구청장은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려는 구역의 면적이 얼마 이상인 경우에는 주민, 관계 전문, 주민이나 관계 전문가로부터 의견 청취하기 위해 공람 기간이 다 끝난 후에 반드시 공청회를 개최해야 되는가? 공청회를 반드시 개최해야 되는 면적은 100만 제곱미터 이상이죠. 100만 제곱미터 이상. 공청회에서 힌트를 잡아라고 그랬죠. 공청회는 얼마 이상일 때 꼭 도시개발법상 개최를 해야 되는가. 여기서 공청회를 보면 백같이 보인다고 그랬죠. 백같이. 그래서 100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공청회 개최가 필수적이다. 도시개발법상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 세 번째 동그라미 보면 도시개발구역에 관한 개발기획을 수립할 때에 그 구역의 면적이 얼마 이상이면 주거부터 기능까지 묶어봐요. 주거, 생산, 교육, 유통, 일학 등 기능할 때 주거부터 기능까지 미줄 것이고 그걸 약자로 복합적 기능 이렇게 써놓으십시오. 그래 복합적 기능이 서로 조화란 말 중에 서로 조화 그 말의 핵심 용어니까 복합적 기능이 서로 조화 서로 조화 서로 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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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화하면은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하트가 들어간다고 그랬죠. 여기 보세요. 조화 조화 조화하면 만나는 사람 조화하면 어때요? 하트 하나 넣어주면 좋지. 이게 뭘 같아요? 상상같이 보이죠. 그래서 330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 이 기종을 적용합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가로 안에 수치를 암기할 때는 얼마 이상일 때 이 기준을 적용한다? 330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 100만이 아니다. 330만 제곱미터 이상이다. 받으시고요. 서로 조화란 말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네 번째 동그라미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기획 수립하는 경우 아까 그 54번 문제에서 그거 집했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구역을 먼저 딱 지정해 놓고 나중에 개발기획을 수립해서 사업을 진행해도 된다라는 경우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야 할 때 몇 년에 개발기획을 수립고시 해야 되는가? 그 면적이 330만 제곱미터 미만이면 2년, 330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5년, 그렇지 않으면 2년이 된 날 다음날에 5년이 된 날 다음날에 그 구역은 해제된 걸로 간주가 되어 있죠. 그래서 얼마 이상일 때는 5년까지 봐주냐? 330만. 그래서 리얼은 330만이 나와야 되죠. 330만. 그 다음에 마지막에 공공기관의 장, 정부 출연기관의 장이 국가기관 밀접한 관리 있는 경우 얼마 이상의 규모로 국장한테 직접 도시개발구역을 정해달라고 제안서를 낼 수 있냐? 30만. 그러면 국장이 받아서 지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56번 이것은 요약지 110페이지부터 111페이지까지 있는 건데 도시개발 조합은 꼭 시험에 한 문제 나온다 해서 여러 각도에서 우리가 지금 접근해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틀린 거 1번에서 알 것은 이 조합이란 조직은 조합원에게 비용인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때 부가 징수할 때 자기들은 직접 강제 징수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3번 만약 조합원이 부과금을 내지 않았다. 부과금을 내라 했는데 안 내면 연체를 내게 하죠. 그것마저 체납했다 그러면 직접 강제 징수할 수는 없고 3번 관할 지자체인 특시군구장한테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라는 거. 위탁해가지고 얘네들이 강제 징수를 해다 주면 징수한 금액의 몇 퍼센트를 이 시군구회 때 교부해 줍니까? 4%. 그거 생각해 두시고 2번 질문 이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조합은 무엇까지 마치야만 성립되는가? 등기 없이는 조합은 성립되지 않는다. 꼭 아시고 4번 이 조합원은 권리를 행사하게 될 때 보유 토지 면적에 관계없는 평등한 의결권을 행사하지 보유 토지 면적에 비례해서 차등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은 아니라는 걸 알아주시고 5번 이 도시개발조합의 조합장이사 감사를 임원이라는데 임원을 뽑는다 선임할 때는 반드시 조합원의 지를 가지고 있는 토지 소유자 중에서 바로 대의원에는 안 되고 전체 성원이 함께하는 최고 의결국인 조합총회에서만 선임을 하도록 하고 있다는. 그래서 대의원이 틀렸죠. 대의원회가 아니라 총회 이렇게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57번 이것은 115페이지 있는 건데 토지상환 채권이다. 옳은 거. 일반에서 알 것은 이 토지상환 채권은 A가 시행자한테 받아놨다면 A명으로 기명주권이니까 기재되어 있다. 그렇지만 A라는 사람은 그 채권을 B라는 사람이 사고자 할 때 그 사람한테 이전해서 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 가능하다. 아주 중요하고 1번 타인에게 이전하지 못한다가 아니라 하지 못한다 주어버리고 이전 가능하다. 2번 이 토지상환 채권은 반드시 기명식 증권으로만 발행이 가능하고 무기명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또는 무기명식 지어버려야 되죠. 기명식 증권으로만 발행합니다. 3번 이 토지상환 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가 이걸 다른 사람한테 돈 빌려다쓰면서 채권자한테 나 믿을 수 없다면 여기에다 너 질권 설정해 줄 테니까 돈 좀 빌려주라 라고 할 수 있어요. 담보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토지상환 채권은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가 중요합니다. 맞고 4번 이 토지상환 채권은 시행자만이 발행할 수 있는데요. 시행자 중에 공공사업 시행자인 국지전공이 발행한다. 그럴 때는 절대 지급보증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4번 지방사인 시행자 그때 줄 거 봐요. 지방사인 시행자 그때 줄 것이고 공적 주체임 그렇게 써놔. 공적 주체. 공법에서 공적 주체가 뭐 한다. 그럴 때는 보증받아라 라고 하지 못한다고 그랬죠. 공적 주체는 절대 보증제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우리 민간에게만 보증제도를 적용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마지막에 보증을 받아야 한다 틀렸어요. 받아야 한다 줘버리고 받지 않고 발행할 수 있다. 받아야 한다 줘버리고 마지막에 보증됐다 동그라미 딱 치고 받아야 한다 줘버리고 받지 않고 발행할 수 있다. 그래 4번 지방사인 시행자가 그따 죽었다면 국지전공 이렇게 써놔요. 국지전공은 보증을 받지 않고 발행할 수 있죠. 국지전공.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출입기관, 그 다음에 그 공공기관, 지방사 얘네들은 공적 주체로서 절대 보증 제도를 적용하지 않고 민간 시행자 예컨대 토지 소유자인 시행자가 토지상환 채권을 발행한다. 그럴 때는 지급 보증을 꼭 받아야 되죠. 그 다음에 5번 발행규모. 발행규모는 일반에게 분양할 건축물 토지에
2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죠. 3이 1로 수정돼야 되죠. 3이 2로 수정돼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안 나왔지만 한번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 토지상환채권을 시행자가 발행해 나갈 때에 발행자가 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다. 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라면 발행계획 작성해서 누구한테 승인받아야 발행이 가능하냐? 지정권자. 승인권자 누구다고요? 지정권자. 그리고 이 토지상환채권 이율은 누가 정하냐? 발행자가 정한다. 이런 것들은 그 요약집 115페이지 있으니까 눈으로 좀 체크를 해서 꼭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8번. 이 58번은 128쪽부터 130페이지에 있는 건데 도시개발법상 환지분의 효과 꼭 시험에 나오는데 틀린 거. 1번, 4번 일단 틀렸는데요. 틀린 것을 한번 수정해 볼까요? 4번 지문하고 5번을 비교해서 꼭 아셔야 돼요. 4번하고 5번 비교. 이 보류지는 누가 소유권을 취득해 가고 채비는 누가 가져가느냐 이거. 여기 시행자가 보류지를 가져간 거 아니죠. 누가 가져가냐 그다 환지 계획에서 정한 자가 환지계에서 정한 자가 환지계에서 정한 자가 보류지는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취득하는 시점도 아셔야 해요. 환지 처분 공고된 날 다음날에 등기를 마친 때가 아니다. 꼭 아시고. 근데 채비는 누가 가져가냐? 사업 다 끝나고 나서 바로 시행자가 환지 처분 공고된 날 다음날에 소유권을 취득해 갑니다. 짝짓 잘 해두시고. 네, 이 환지 A정지 지정할 때 시행자가 채비 정도로 지정해서 사용수익 처분이 가능한데요. 그때 처분을 했다 그러면 매각했다 이거 아닙니까? 매각했다면 이미 처분된 채비는 그걸 매입한 자가 언제 소유권을 취하냐? 자기 명의로 소유권 이전을 마친다. 이걸 꼭 받으셔요. 5번 지문. 그 다음에 1번에서 알아둘 것은요. 1번. 이 환지계획에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정전 토지에 있는 권리는 소멸됩니다. 여러분이 환지 방식을 정하는 사업장 안에 토지 한 필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환지 안 받기로 신청해서 돈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환지를 정하지 않기로 되어 있는 그 토지에 있는 권리는 소멸됩니다. 법적으로 언제 소멸되냐? 오늘 환지 처분 공고를 했다면 공고일이 끝나는 때 자동 소멸됩니다. 공고일의 다음 날이 끝나는 때가 아니다. 다음 날이면 환지 처분 받았던 친구들이 깨끗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니까 다음 날까지 가지 않는다. 오늘 환지 처분 공고가 있었다면 공고일이 끝난 때 소멸한다. 아주 중요하고 다음 날이 끝난 때 검토한다고 그랬어요. 그거 쥐어야 되고 두 번째 이 환지 처분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는 것들이 있죠. 지역권. 환지 처분이 있었다 하더라도 정전 토지에 있는 지역권은 환지로 이전되지 아니하고요. 정전 토지에 그대로 존속해 있는 것이 원칙이나 외주로 도시발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행사할 이익이 없어진 지역권은 소멸 처리되죠. 소멸된 시점 꼭 기억하셔야 돼요.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이 끝난 때가 아니라 환지처분이 공고일이 끝난 때다. 환지처분 공고일이 끝난 때다. 꼭 아시고 3번 이 정환지 처분하였다. 가만지 처분하였다. 그러면 청사함을 그때 결정하죠. 근데 이 결정난 청산금은 언제 확정되어서 그때 주고받는 것이 원칙이냐 그리고 소멸시효도 진행되느냐 환지처분 공고일 다음 날에 확정됩니다. 이렇게 확정된 청산금을 일괄 징수 증환지 받아간 자에게는 징수 가만지 받아간 자에게는 교부해 주죠. 지급해 주죠. 이러한 청산금은 외회적으로 분할 징수 분할 지급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자를 붙였어. 아주 중요해. 그리고 청산물 소멸시효는 몇 년간 행사하자면 시효로 소멸되는가? 5년간.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정리되어 있어야 돼요. 130페이지 있으니까 참고로 보시고 그 다음에 59번 이것은 149쪽에 있는 사항으로서 정비법상 정비구역 지정인데 틀린 거 이렇게 되어 있죠.
1번에서 알아둘 것은 정비구역의 지정권자 꼭 알아셔야 돼요. 마지막 줄 거 봐요. 정비구역 지정권자이다 할 때 정비구역 지정권자는 6명뿐이다. 이렇게 6명뿐. 6명이 누구냐 꼭 아셔야 돼요. 특광, 특특, 시장수. 첫머리 나와있죠. 특광, 특특, 시장수. 이 자들이 아니면 절대 지정할 수 없어요. 도사 아니에요. 국장 아니에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기 구청장도 아니에요. 정확하게 특광, 특특, 시장수다 이렇게 받으시고 2번에서 알아둘 것은 이 정비구역 지정권자는 정비구역 진입로 설치를 위하여 필요할 때 진입로 지역과 그 인접지역을 포함해서 정부로 지정을 할 수 있다.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가 없다 그럼 드리고 있다. 3번 정비구역 지정권자는 지정을 위하여 직접 정비구역을 위반할 수 있다. 있다 때 체크하고 4번 이 6대 광역시에 내에 있는 자치구청장 서울특별시에 있는 자치구청장 광역시에 있는 군수를 약자로 구청장 등이라 합니다. 정비법에서는 이 구청장 등은 자기 지역에서 정비 계획을 위반해 가지고 첨부해서 바로 특별시장 광역시한테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해서 특별시장 광역시장에게 정비구역 지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4번에서 알아볼 것은 구청장 등은 정비구역을 위반해서 직접 결정하지 못하고 그걸 첨부해서 누구한테 지시해서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느냐. 특별시장, 광역시장. 5번은 이 정비구역 지정권자는 정비구역을 정할 때 바로 하나의 정비구역을 둘 이상의 정부로 분할했다 동함치고 분할했다 동함이 지정 동함이에요. 분할 지정도 할 수 있고 서로 붙어있다 그 말이 연접해 있다 그 말인데요. 서로 연접해 있는 정비구역을 하나의 정부로 통합했다 동함치고 지정했다 동함이에요. 통합 지정할 수도 있고 특히 마지막에 서로 떨어져 있다 그 말이 연접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떨어졌다. 서로 연접하지 않는 둘 이상의 구역 정비구역을 하나의 정비로 결합 동함이에요. 결합 지정 동함이에요. 있다 써요. 없다 드렸죠. 그래서 정비구역 지정권자는 세 가지를 다 할 수 있다. 결합 지정, 분할 지정, 통합 지정 이렇게. 그 다음에 60번 이것은 요약집 342쪽부터 343페이지 있는데 정비법상 토지 등을 수용 사용이다 틀린 거 이렇게 되어 있죠. 1번부터 보겠는데요. 정비법상 정비사업 시행자는 정비구역에서 정비사업을 한다. 정비사업을 할 때 바로 그 사업을 하게 될 때 가로 건너뛰어서 가로 건너뛰면 내추출하죠.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공치법에 따른 토지, 건물, 물건 그 밖의 권리를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취득이라는 것은 여기서 강제 수용하고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강제 취득하거나 사용을 할 수 있는데 동그란 1번에서 가로 안에 들어가 보면 무슨 사업은 천재지변 같은 불가피한 사유로 긴급하게 사업을 할 필요가 있을 때만 한정해서 강제 취득 사용을 인정하느냐. 재건축. 재건축 사업은 평시에는 천재지변이 발생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수용 사용 못합니다. 수용 사용을 하지 못하는 대신 매도 청구를 인정받고 있죠. 반대파들 내보낼 때에 매도 청구에서 보냅니다. 2번 정비구역에서 정비사업 시행을 위한 토지 등의 수용 사용은 이 정비법에 규정한 것을 우선 적용합니다. 이 법에 규정된 것 그다 줄 것이 우선 적용. 이 법은 정비법인데 이 정비법에 규정된 사항을 우선 적용하되 없으면 나머지 사항은 공치법을 준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다만 손실보상 정비사업 시행에 따른 손실보상 기준과 절차는 대통령령인 정비법 시행으로 정할 수도 있는 외가 있습니다. 3번 이제 키포인트인데 이 공치법을 준용할 때에 공치법에 의하면 공익사업 시행자들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강제 수용할 수 있는 권리인 수용권을 취득해 나가고자 할 때는 공치법상 사업 인정을 받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비법상에서는 그 시행 절차상 사업 시행 계획 인가 고시가 있다면 공치법상 사업 인정 및 고시가 있었던 걸로 간주해서 사업 인정을 별도로 받지 않고 수용해 나가도록 특례로서 인정해 주고 있죠. 그래서 3번이 틀렸는데 관리처분 계획 그 말 주시고 관리처분 계획 그 말 주시고 그 자리에다가 사업
시행 계획 이걸로 수정해야 되죠. 사업 시행 계획 인가고시가 있는 때에는 공직법상 사업인정 및 고시가 있었던 걸로 간주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 수용에 따른 보상금은 수용을 하게 되는 시행자와 수용당한 자가 협의해서 처리하는 수용증인데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수용인에다가 토지수용에다가 재결 신청을 시행자에서 답을 구하죠. 이때 재결 신청은 공직법은 사업 인정부터 1년에 해 나가라고 돼 있는데 그에 대한 등록으로서 여기서는 사업 시행 계획 인가를 받을 때 정한 사업 시행 기간 내에 하도록 하는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맞고요. 5번 이 공직법은요. 5번 공직법에다 줄 거 봐요. 5번 공직법에다 줄 것이고 밑에다가 사전보상 현금보상 이렇게 써놓으세요. 공직법에는 수용을 하게 되는 시행자가 수용을 하게 될 그 대지 땅에 들어가서 사박 전에 미리 깔끔하게 보상을 미리 지급하고 공사에 들어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걸 사전보상이라 합니다. 그리고 보상할 때는 돈으로 줘라 이걸 현금보상합니다. 그런데 그 공직법상 그런 사전보상과 현금 보상에 대한 그런 규정에 대한 특례로서 정비법에서는 수용을 하게 될 땅이 이 A 거다 그러면 이 A의 땅에 들어가서 공사하기 전에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미리 보상을 해주는 사전보상을 해줄 필요 없고 특례로서 사업을 다 마무리시키고 나서 준공인가를 받게 되는데 인가 받고 나서 후에 보상을 해도 된다라는 특례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걸 사후보상 그래요. 사후보상. 그리고 이 돈으로 보상하는 현금 보상에 대한 특례로서 공직법상 현금 보상에 대한 특례로서 정비사업에 하여 만들어진 대지 건축물로 보상을 해도 되는 현물 보상을 특례로 인정하고 있다. 이렇게 그래서 5번 맞습니다. 정비법에서는 대지 또는 건축물을 현물 보상하는 경우를 인정해주고 있는데 특례로서 이런 현물 보상을 하는 경우에는 공직법에도 불구하고 공직법과 현금보상 사전보상인데 그다음 특례로서 사업이 다 끝나고 나서 보상을 해도 되는 준공인가 이후에도 할 수 있다. 이걸 사후보상입니다. 이걸 특례로서 인정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맞고요. 그 다음에 61번 이 정비법상 가로에 들어갈 내용으로 틀린 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첫 번째 동그라미는 175페이지 있습니다만은 두 번째 동그라미는 159페이지 있습니다. 첫 번째 동그라미에서 알아둘 것은 이 사업시행자, 정비사업시행자가요. 정비사업을 진행해 나갈 때 그 사업장 안에 있는 세입자에게 바로 보상 처리를 해줄 때 대통령으로 정하는 손실보상 기준 이상으로 해줬단 말입니다. 그런데 세입자에게 뭐 1억의 보상을 하면 끝인데 더 충분하게 보상해서 바로 문제를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지 않도록 충분한 보상을 해서 처리했다면 그 사업 주체에게도 사업을 할 때 적용되는 용적률을 완화 적용해 줘서 인센티브를 주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용산 참사가 발생된 이후에 이렇게 도입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세입자 문제를 완벽하게 깨끗하게 처리한 사업 시행자에게는 인센티브 주겠다. 그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을 125% 범위 내에서 조례가 저만큼 완화를 해주겠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기억은 125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두 번째 동그라미 재건축 사업을 할 때만 마지막에 미음에 매도가 들어가야 되는데 재건축 사업을 하게 되는 시행자에게만 바로 매도 청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매도 청구 팔고 나가세요라고 매도 청구를 허용하고 있죠. 이때 매도 청구를 하게 되는 경우
절차가 있습니다. 절차가. 그리고 대상이 있습니다. 대상이 있는데 매도 청구를 할 때에 무조건 법원에다 매도 청구 소장을 내는 게 아니고 일단 그 반대파들에게 한번 기회를 주는 겁니다. 이 재건축 사업 시행자가 사업 시행 계획 인가 고시를 받아냈다. 그러면 그날을 기준해서 종전가가 싹 확정되는 바, 그때 종전가가 확정됨으로 말미암아 조합 설립에 따른 동의 반대한 자, 또 공적 주체에게 시장소 등 토지주택공사 등 이는 공적 주체에게 사업 주도권을 넘겨주고자 동의를 받게 될 때 바로 반대파들, 그네들에게 다시 한번 동의할 거냐 말 거냐라고 해답할 것을 촉구하게 됩니다. 며칠에 해답할 것을 촉구해야 되냐? 사업 시행 인가 고시가 있는 날 중에서 바로 30일 내에 촉구를 하게 돼요. 다시 한번 기회를 줍니다. 30일 내에. 그리고 나서 2개월을 기다립니다. 2개월 동안 응답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만약 2개월 기다려도 응답 없으면 동의하지 않는 걸로 간주하고 그 다음 단계로서 매도 청구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매도 청구를 2개월 내에 하게 됩니다. 2개월 내에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로 안에 니은은 30일, 티귿은 2개월, 그리고 리을 2개월, 미음은 매도가 들어가야 됩니다. 증여가 들었습니다. 매도 청구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알아둘 것은 또 그 동그라미 두 번째 내용에서 매도 청구할 때는 조합 설립에 따른 동의를 하지 않는 자들, 재건축 사업할 때, 또 공적 주체에게 사업 주도권을 넘겨주기 위해서 사업 시행자 지정에 동의를 하지 않는 자의 것뿐만 아니라 그 재건축 사업장 안에 있는 토지만 소유한 자, 건축만 소유한 자, 이 자들 것도 매도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거. 마지막 범위 나왔죠. 건축물 또는 토지만 소유한 자, 그 말 나왔죠. 그 앞에 동의하지 않겠다는 뜻을 해답한 토지동 소유자. 그래, 그런 자뿐만 아니라 바로 토지만 건축만 소유하고 있는 자의 것도 바로 매도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것. 그 다음에 62번, 이것은 154쪽에 있는 건데요. 정비법상 정비구역 지정권자인 이 4명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자기 지역에 정비 예정구역 등을 해제할 의무가 있고요. 스스로 해제해서 없애야 됩니다. 그런데 서울하고 6대 광역시는 구청장 등이 바로 윗사람인 특별시장 광역시한테 바로 풀어달라고 요청을 해야 되는 의무사항이 있어요. 그 사유가 우리 요약집 154페이지 6가지가 있는데 이 6가지를 깨뜨리고 계셔야 됩니다. 틀린 거 이렇게 되어 있죠. 1번 정비 예정구역에 대하여 정비구역 지정 예정일이 돌았다면 그날로부터 몇 년에 그 지정을 할자 지정하지 않고 있다든가 요청할자 요청하지 않으면 해제를 해야 하든가 3년이다. 3년 꼭 하시고 1번. 그때 3년을 기할 때 예정이랬다 죽으시고 예정이 세자니까 3년이지 이렇게 좀 받으세요. 그 다음에 2번 이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조합이 시행해 나가게 될 때 정비구이다라고 청구시해 놓으면 그 날로부터 그 안에 있는 토지동거 소유자는 조합 설립준을 구성해서 시장 군수한테 몇 년에 승인 요청을 해야 되냐? 2년. 그렇지 않으면 해제를 해야 합니다. 2년 기하시고 3번 만약 2년의 승인 시장에서 승인 받아냈다면 승인을 받았던 추진회 측에서는 몇 년의 조합설 인가를 신청해야 되는가? 2년. 그렇지 않으면 해제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4번 이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조합설 민가까지 받아갔다. 조합설 민가 떨어지면 오늘이라도 등기하고 조합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조합이 이제 시행자가 됐다면 시행자로서 그 조합은 조합설 민가로부터 늦어도 몇 년의 사업 시행계획 작성해서 시장수단한테 사업 시행계획 인가를 시켜야 되냐? 3년. 그렇지 않으면 해제해 나가죠. 3년. 마지막에 자, 이 재개발 사업의 경우는 이렇게 재개발 사업하겠다.
라고 정비구를 지정 고시해 놓은 이 장소의 토지동 소유자가 20년 미만밖에 안 된다 그러면 재개발사업 조합을 만들지 않고 이 토지동 소유자가 직접 사업 시행자로서 사업 시행계획서 작성해 가지고 사업 시행 계획서 작성해서 이걸 첨부해서 시장 군수한테 사업 시행 계획 인가를 신청하게 되는데 이 기간을 몇 년 법에서 주고 있느냐? 이 정비구를 지정고시한 날부터 늦어도 5년 이내 해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5년이면 충분히 사업을 준비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만약 이 기간 내에 안 들어가면 해제를 해버리도록 하자 이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4년이 틀렸습니다. 5년. 그 다음에 63번. 이것은 168쪽부터 171쪽에 있는 건데 정비법상 정비사업조합이다 틀린 거. 1번은 이 조합 설립 시 동의를 한 토지동호 소유자라도 조합 설립 인가 신청 전에는 동의를 철회할 수 있고 인가 신청을 하기 전에도 바로 오늘 동의서 내놨다면 그날부터 30일 지나면 동의는 철회할 수 없다는 거. 또 30일 이내 조합 창립총회가 개최되어 버렸다면 그때는 또 철회 못한다. 이렇게 좀 세 가지 경우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에서 다룰 것은 재건축 사업을 추진할 때 재건축 사업 조합이 만들었다면 조합원은 누가 되느냐? 바로 조합원은 그 사업에 동의한 자만 조합이 되고 반대파는 조합이 될 수 없습니다. 여기는 안 나왔지만 재개발 사업을 하겠다라고 조합이 성립됐다면 재개발 사업 조합이 그럴 때는 이 안에 있는 토지동호 소유자는 의무적으로 조합이 다 됐죠. 동의를 불문하고 그래서 이 안에 있는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기상권자가 재개발 사업 조합에 조합이 되는데 재건축 사업의 경우는 동의하지 아니한 자는 조합이 될 수 없고 동의한 자에 한해서만 조합이 된다라고 구분할 줄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중요한데 조합장을 제해한 그래야 돼. 제해 포함을 지워버리고 제해한 조합장을 제한 조합 임원이 이사 감사는 대원이 될 수 없다 그래야 돼. 있다를 지워버리고 없다. 그것도 잘 이해해 두셔야 돼요. 조합장은 대원의 의장이다. 그래서 대원의 직을 겸하고 있다. 당연히 대원이죠. 그러나 이사와 감사는 절대 대원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대원직을 겸할 수 있다 검토입니다. 그 다음에 4번 토지라든가 건축으로 소유권, 지상권 여러 명으로 공유 소유한다 하면 10명이 공유하면 10명을 대표하는 한 명만 조합으로 지위를 인정해 주죠. 그 다음에 5번 이 정비법상 정비사업은 세 가지가 있죠.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있는데 이 세 가지 사업 중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경우는 시장 군수이 시행자가 되어서 사업을 해주므로 이 안에 있는 토지동호 소유자가 조합을 설립하지 절대 않는다. 그래서 맞습니다. 그런데 말해서 재개발 사업하고 재건축 사업은 원칙 조합을 설립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설립해서 시행으로 등록시킵니다. 그런데 재개발 사업의 경우는 예외가 있죠. 이와 같이 이 안에 있는 토지동호 소유자가 20년 미만이면 재개발 사업 조합을 설립하지 않고 토지동호 소유자가 직접 재개발 사업을 시행해 나갈 수 있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때는 또 조합을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64번 이것은 171쪽부터 173쪽에 있는 시공자 선정문인데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틀린 게 이렇게 되어 있죠. 첫 번째 토지동 소유자가 재개발 사업을 직접 시행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고 그랬죠. 그럴 때는 언제 시공일을 선정하냐? 사업 시행 인가 고시가 일순위에 선정하되 선정할 때는 바로 지네들이 만든 규약이 있습니다. 규약이 정하는 것 따라 건설업자
등록사업장에서 시공료를 선정합니다. 그래서 니은은 귀약, 기역은 사업신고를 받는 중요하고, 특히 귀약으로 정부들아 시공료를 선정해야지 경쟁입찰 그러면 틀린다. 경쟁입찰 그러면 틀린다. 2번 지문에서 경쟁입찰 들어가면 될 때 틀리고 귀약으로 정부들아 선정한다. 이게 아주 중요하니까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재개발 사업자라든가 재건축 사업자는 언제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시공료를 선정하느냐. 선정 시기는 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후 선정하되, 선정 방법은 조합청에서 경쟁입찰 이해상 유찰되면 시기약으로 건설업자 등록 사업장에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다만 조합원이 얼마 이하인 그런 사업장일 때는 조합청에서 정하더라 정관이 조합청에서 정관이 정하더라 선정할 수 있냐? 100명이야.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은 조금 전에 보았다시피 토지동수자 재개발 사업 조합, 재건축 사업 조합을 만들어서 조합이 시행하는 경우가 있고, 재개발은 토지동수자가 직접 사업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일정한 경우는 그 지역을 관하고 있는 공적 주체가 사업 주도권을 넘겨받아서 사업을 시행해 나갈 수 있습니다. 시장 군수 등이라든가 또는 토지 특정사 등이라든가 지정개발자가 그 사업 신계로 등록해서 사업을 해 나갈 수가 있는데, 그네들이 사업을 진행할 때는 언제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건설업자 등록사업청에서 신고를 선정해 나가냐. 거기다 네모집니다. 사업 시행자 지정 고시 후 그다. 사업 시행자 지정 고시 후에 선정을 하죠. 선정을 해서 공사를 진행하게 될 때, 만약 이 주민 대표의 이 시장 군수 등한테 사업 주도권을 넘겨줬던, 여기요, 이 재개발 사업을 하는데 또 재건축 사업을 하는데, 이 안에 있는 토지동수자가 재건축 사업이라든가 재건축 재개발 사업을 관할 시장 군수 등 뭐 토지 주택공사 등 또 지정발자에게 사업 주도권을 넘겨줘서 이네들이 바로 사업을 하게 되는 시행자가 되었다. 그때 이 안에 있는 토지동수자들은 의무로 주민 대표 기구를 구성해서 운영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걸 주민 대표라 하죠. 주민 대표인은 바로 몇 명 이상, 몇 명 이하의 그 수로 구성할까요? 그렇죠. 이 안에 있는 토지 소유자 5명에서 25명 이하로 구성을 해서 운영합니다. 이 안에 있는 토지동 소유자 가반수 통해서 시장 군수한테 가서 우리를 합법적인 주민 대표로 인정해 주세요라고 승인을 받게 되는데, 이렇게 승인을 받으면 합법적인 주민 대표가 되죠. 이때 이 비록 사업 주도권을 이네들한테 넘겨줘 가지고 사업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아파트 건사업이 이루어졌다, 재건축 재개발, 그러면 이 사업에 따라 정비 사업에 따라 건설된 아파트라든가 대지는 전국적으로 누가 분양받아 가냐? 주민 대표 구성원들인 토지동호수자가 분양을 받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왕이면 다홍심을 하고 이 아파트 분양받는 조합원들, 이 아파트 이름이 현대아파트가 좋을까 한수아파트가 좋을까요? 현대아파트가 좋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때 이 사업을 맡았던 시공자가 현대했다면 아파트는 현대아파트가 나올 것이고, 시공자가 한수건설사 맡았다면 한수아파트가 나올 건데, 여러분 같으면 어떤 게 낫겠어? 똑같은 조합비 내가지고 주택 그 대금 내가지고 분양받을 때 나름대로 이게 나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법은 야, 너네들이 사업할 때에 이쪽 주민 대표 측에서 경쟁입찰 방법을 통해서 건설업자 등록사업장에서 시공자를 선정해서 추천하면 그 자리를 꼭 시공자를 선정해서 사업해라 라고 의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마지막에 나오죠. 자, 이렇게 공적 주체에게 사업 주도권을 넘겨줘 가지고 사업을 하게 될 때 시공료를 선정하는 경우 주민 대표인은 경쟁입찰 또는 이해상 유찰되면 수의계약 방법으로 시공료를 공적 주체들한테 추천할 수가 있습니다. 추천이 있게 되면 바로 이 주민 대표 측에서
그 시공을 추천한 경우 사업승자, 그때 사업승자라는 것은 시장, 군수라든가 토지, 주택공사 등이라든가 지정개발자를 의미하거든요. 그네들은 추천받은 자를 시공으로 선정할 수 있다. 하여한다. 하여야 합니다. 의무상에. 그래서 할 수 있다가 틀렸습니다. 하여야 한다. 그걸 꼭 알았어요. 하여야 한다. 그 다음에 65번. 65번은 잠시 쉬었다가 보죠.